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황에 따라 말 한마디가 가지는 힘은 정말 엄청난데요. 오늘은 정말 말 한마디로 아이유의 인생을 바꾼 두 남자에 대한 영상입니다. 먼저 아이유를 감동시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전 아이유는 나의 아저씨에서 촬영 도중 중도 하차를 할 뻔했는데 당시 감독의 말 한마디로 인해 촬영을 계속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아이유가 나의 아저씨를 촬영하기 이전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이유는 이전 발표한 23과 제재로 시작된 로리타 논란으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후 만나게 된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그 논란은 더욱 커졌죠. 바로 나이가 18살이나 차이가 나는 중년 남성과 어린 여성의 만남을 그린 드라마에 이전 논란의 당사자였던 아이유가 주인공으로 참여한다는 것 때문이었고요. 물론 회차가 진행될수록 나의 아저씨는 그런 작품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인생 드라마로 남게 됐죠. 드라마에서 아이유는 혹독한 현실을 홀로 버텨내야만 하는 이지한 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한편 드라마의 촬영 시작 전 아이유의 건강은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매우 안 좋았었는데요. 실제로 아이유는 드라마의 촬영 이전 저로 인해 드라마가 떠안지 않아도 될 논란이 가중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부담이 된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죠. 그런데 촬영이 시작된 이후 그녀의 건강은 실제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을 정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드라마 촬영은 시작됐지만 실제 방송은 되기 전이었기에 아이유는 중간에 하차를 해야겠다 말함과 동시에 너무나 미안해서 촬영팀에게 어떠한 식으로든 보상을 하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그녀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꽤나 많은 고비를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단 한 번도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접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결국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감독님께 하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물론 아이유가 하차 의사를 밝히자 감독은 그녀에게 곧바로 만나자고 했죠. 그리고 모든 전후 사정을 들은 감독은 그 자리에서 너무나 미안하다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촬영을 하며 그녀가 보여줬던 쓸쓸함과 외로움이 연기가 아닌 실제 그녀 삶의 모습 중 일부였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다며 눈물을 쏟은 것이었죠. 감독으로서 출연진의 상태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함에 너무나 미안하다 라며 눈물을 흘리는 감독을 보고 아이유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내가 잘못한 상황이기에 상대가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전혀 원망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미안하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분 때문에라도 이 드라마를 무조건 그것도 정말 잘 해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 한편 당시 그녀는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서 잠을 잘 자고 충분한 햇빛을 보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촬영장에서 아이유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줬던 감독을 비롯한 촬영팀 덕분에 그녀는 결국 나의 아저씨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 힘들었던 시기에 듣게 된 누군가의 진심 어린 한마디로 인해 아이유는 그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고 심지어 정말 거짓말처럼 드라마 이후 그녀의 건강도 급속도로 나아졌고요. 그러나 아이유에게 이렇게 따스한 말을 해준 사람만 있던 건 아니었는데요. 2008년 16살의 중학생 신분으로 데뷔했던 아이유는 한 30대 후반의 남기자와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독 아이유의 기를 죽이려고 하던 기자가 있었는데요. 그날 아이유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저는 이런저런 음악도 하고 나중에는 작곡도 하고 싶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답변을 들은 기자는 비웃음과 함께 내가 지금까지 너 같은 애들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행동하다가는 너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라고 했죠. 이에 아이유는 이런 답을 했습니다. 저는 기자님 같은 기자분을 처음 보는데 혹시 그게 제가 없어지길 바라는 바람이신가요? 기자는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라고 답했으며 이에 또 아이유는 지지 않고 맞받아쳤죠. 네, 기자님 바람대로 잘 커드릴게요. 물론 아이유는 그날의 인터뷰 이후 회사에 돌아가서 무슨 인터뷰를 그렇게 하냐 라고 엄청 혼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로부터 2년 후인 2010년 아이유는 한 노래를 통해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좋은 날이었죠. 좋은 날로 성공을 한 아이유는 그 문제의 기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기자가 요즘 그렇게 바쁘다며? 라고 웃으며 묻자 아이유는 이렇게 답하는데요. 네, 요즘에 저 진짜 바빠요. 기자님이 지금 저 보면 엄청 뿌듯하시겠어요. 바람대로 잘 커져서.
그런데 이유 방송에서 이 사연을 소개하며 아이유는 되려 그 기자분께 감사한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기자분들하고 인터뷰할 때 네. 기자들하고 싸운다면서요? 많이 싸운다면서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신인 때 아무래도 너무 어릴 때 데뷔를 했고 16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리고 솔로고 이래서 대부분의 기자분들은 되게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간혹 가다가 기를 죽이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스타일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인이라서 알아서 기가 죽을 텐데 죽이려고 하면 죽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분이 먼저 세게 나오면 저도 좀 이렇게 세게 이렇게 어떤 멘트? 길을 죽이려는 질문들이 어떤 게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저 어떤 음악을 하고 싶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뭐 저는 뭐 이런 게 하고 싶고 뭐 이런 작곡도 하고 싶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그렇게 하면은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 같은 애들 많이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없어진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막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되게 뭔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저도 인터뷰에 그 스킬을 스스로의 그런 게 있어서 돌아서 이렇게 갔을 텐데 그때는 저 같은 애들 많이 보셨다고 하시길래 저는 기자님 같은 기자분은 처음 보는데 혹시 시작이 만만치 않은데요? 혹시 그게 그 내가 없어지길 바라는 바람이시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 인터뷰 중에. 그러니까 아유 아니라고. 난 네가 잘 되길 바란다고. 걱정해 주는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바람대로 잘 커드리겠다고 그때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회사 가서 혼났어요. 일단 막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혼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좋은 날 후에 다시 그 기자분을 만났어요. 뵀죠. 그래서 또 그분은 항상 이렇게 웃고 계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촌철살인의 멘트를 날리시는 그런 분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바쁘다며? 막 약간 이런 또 분이에요. 약간 시니컬하게 물어보는 네, 거. 아 너무 바쁘다고. 진짜 바빠요. 막 이러다가 기자님 되게 저 보면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바람대로 잘 커줘서 되게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딱 던졌어요. 네, 그게 그렇게 뭐래요? 하니까 그래서 막 나가셨어요. 안 들려. 네, 이러면서 나가셨어요. 근데 그분이랑은 지금도 되게 친하게. 네, 여자 기자예요, 남자분이셨는데 남자분인데. 그러니까 애정은 있는데 말투가 좀 네, 시니컬하고 약간 이렇게. 그런. 근데 저는 데뷔 초에 인기에 대한 욕심이 진짜로 없었거든요. 되게 좀 답답하다 할 정도로 인기에 대한 욕심이 없었는데 그날 그분이랑 인터뷰를 하고 일기장에 가서 제가 썼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난 써야겠다라고 그때 되게 마음을 딱 오기를 먹었어요. 좀 심어줬네요, 네, 그 기자분이. 그분이. 네. 그럼 그분이 고마운. 그럼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분도 나름대로 기자로서의 약간 노하우인 것 같아요. 신인들한테 이런 말을 던져서 이런 거 잘 뚫고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을 유심히 보겠죠. 아마 그 기자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유 양을 좀 지켜봤을 것 같아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아이유는 16살인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30대 후반이나 된 기자에게 저런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시 그녀가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분노를 한 건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은 말 한마디가 아이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